먼저 정책기획단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메일 아이디가 ywpark365 이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보면은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내용 중에 공모 대상이 비영리 기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할 기관을 공모하는 사업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다행히 좀 쉬운 질문입니다. 저희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말씀해주신 대로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 빅테크 협력 교육, 소외계층 청년 교육을 구성된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트랙이 ICT 컴플렉스라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생의 프로젝트 공간을 제공하고 개발 테스트 장비를 제공하고 그다음 세미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ICT 컴플렉스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큰 사업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모와 관련된 부분은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 과정으로 그 내용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융합본부에 대한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신데요. 먼저 cbjang라는 이메일 주소를 갖고 계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로 공개할 때 공개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오픈소스 과제 중에서 아마 오픈소스 AI 소프트웨어 개발 활용 지원 사업을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두 사업이 조금 공개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GitHub가 됐건 허깅페이스가 됐건 공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보면 100% 공개가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IT나 아파치 2.0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정도의 자유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활용 과제는 조금 다릅니다. 활용 과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오픈되어 있던 오픈 소스를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는 것 이전에 가져다 쓰는 오픈소스의 라이센스 정책을 준수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라이센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거는 이제 사업화나, 그러니까 단순 실증이 아니라 사업화로 하시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정책은 저희의 선호도는 있으나 그거는 기업의 원칙을 존중한다라는 게 저희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HJH1210님께서 여쭤보신 질문인데 오픈 소스를 활용 개발보다는 얼마만큼 커뮤니티랑 오픈 소스에 기여할지를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여한다거나 커뮤니티에 기여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오셨네요. 네, 이 부분도 조금 개발 과제하고 활용 과제를 좀 달리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하나 말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게 아까 제가 이 과제를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사실 이 과제 말고도 AI 과제라든지 서비스나 모델을 만드는 과제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를 지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개발 과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공개되지 않은 오픈소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만드시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실 건지 이런 정보들이 중요한 거고요. 활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오픈소스를 안 쓰시는 기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제를 활용해서 쓸 때 단순히 가져다 쓰는 것에 멈춘다라면 기존의 AI 과제라든지 많은 소프트웨어 사업들과 사실 굳이 이런 사업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져다 쓰실 때 단순히 오타자 수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 커뮤니티에 개방되어 있는 오픈소스를 고도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이며 그리고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잘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건, 그러니까 단순히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을 주실 것인가. 그래서 개발하고 활용 역시 이 내용 또한
개발하고 활용을 조금 나눠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AI 인프라 본부에 온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MHYON님께서 보내오신 질문인데요. AI 바우처와 원스톱 바우처의 중복 신청 과제 수행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 AI 바우처하고 AX 원스톱 바우처는 그 수요 기업, 공급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제안하도록 이렇게 과제 요건이 되어 있고요. 두 개 과제의 경우에 이제 수요 기업 측면 그리고 공급 기업 측면에서 이 중복성 여부를 저희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바우처 사업의 공급 기업으로 선정돼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능력이 된다고 하면 통합 AX 바우처에서도 역시 공급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공급 기업은 양쪽 사업에 두 개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AI 바우처를 활용하실지 아니면 통합 AX 바우처를 활용하실지를 하나를 정해서 과제를 신청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프로젝트에서 수요 기업이 해야 될 역할도 굉장히 큰데 대부분 처음 AI를 도입하는 수요 기업이기 때문에 두 개 과제를 동시에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 기업의 경우에는 한 개의 과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유념하시고 과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도 바로 드릴게요. TKYUNG.L2님입니다. 하나의 민간 기업이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과 첨단 AI 반도체 활용 지원 사업에 중복 수혜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 사업에 대해서 1월 8일 날 그 사업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도 중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긴 한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거는 정부가 구축한 그 정부 구축분 GPU에 대해서 산학연의 그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정부가 구축한 GPU에 대해서는 다른 과제에 그 GPU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과제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 인력의 구성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기존의 다른 그 GPU 자원을 지원받다 하더라도 중복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중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산을 대신해서 GPU라고 하는 그 자산을 리소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R&D 과제의 경우에도 하나의 그 연구기관 내지는 대학이 과제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듯이 저희가 정부가 구축한 GPU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이 이제 과제 내용을 보고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GPU를 제공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가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만 이제 고성능 컴퓨팅 사업 이거는 이제 저희가 CSP로부터 GPU를 임차해서 다시 배분해드리는 형태의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그 GPU 자원이 굉장히 희소했기 때문에 과제 내용하고 상관없이 다른 정부 과제로부터 GPU를 제공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은 아직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이 다른 과제하고의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앞서 공고가 되었던 첨단 AI 반도체 그 지원 사업하고 동일하게 가급적이면 과제 내용을 보고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공고하는 시점에 그 부분은 다시 명확하게 저희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공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앞서 먼저 공고가 나가 있는 그 정부가 구축한 GPU 자원 용량이 훨씬 크거든요. 서버 16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원을 할당받은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고성능 컴퓨팅에서 또 소규모 자원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중복성 이슈가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최종적인 그런 중복성에 대한 기준은 공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AI 반도체 지원본부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JSS님께서 컨소시엄 사업비 배분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주관기관, 참여기관, AI 반도체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인데 이 사업비를 배분할 때 주관기관보다 참여기관이 더 많은 사업비를 받는 게 가능한지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 평가할 때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사업에 대해서 컨소시엄 구성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여기관의 주관기관보다 사업비를 더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고요. 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규정이 변경된 게 있어서 공모 전에 확정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먼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발표 드릴 때 다른 사업과 다르게 지자체와 지역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디바이스 업체와 서비스 업체가 참여기관으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NPO 업체들은 작년에는 디바이스랑 서비스 기업과 같이 참여기업으로 들어와도 되고 그 밑에 있는 용역으로 들어와도 되는데요. 올해는 사업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NPO 기업은 참여기관이 아니라 무조건 용역기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실 때는 주관기관은 지자체와 지역진흥원, 그 다음에 참여기관은 AX 디바이스 업체나 서비스 기업, 그리고 NPO 기업들은 그 밑에 용역사로 참여하시는 구조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참여기관이 배분 비율이 주관보다 더 높게 예산을 할당해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KA0624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AI 반도체 기술 인재 공급 플랫폼 사업을 위한 공급 플랫폼이 개발되어 있는지, 만약에 개발 예정이라면 개발 사업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우수인재와 AI 반도체 기업 간 그 서로 매칭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사업명이 공급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매칭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있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물리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명에서 약간 오해를 저희가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우수인재를 저희가 반도체 기업과 매칭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수인재를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발할 때 경진대회 선발된 인력에 대해서 2-3달 정도 멘토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연결해드리는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그냥 플랫폼이다 일단 용어로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플랫폼은 물리적인 플랫폼이 아니고요. 저희가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연결해주는 지원 체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AI 활용본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JANGHANSAM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닥터앤서 3.0 사업에 지원 가능한 5개 질환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하셨고요. 또 의료기관 컨소시엄의 경우에 대학병원이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의 어떤 병상수의 제약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의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5개 질환은 사실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수요 조사가 완료가 되면 추후 공모할 때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아까 저희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암이라든가 그리고 심장질환, 전립선 비대증, 산모 관리는 이미 닥터앤서 3.0 그 작년도에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외하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모할 때 잘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컨소시엄 추진 체계도 지금 추후 확정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경우는 일단 대학병원에 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병원, 2차 병원 이상이면 다 컨소를 꾸려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KIMSOJIN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좀 여러 개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미디어 분야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미디어 분야 사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서비스 모델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달라고 하셨고요. 또 자유공모라는 게 이제 사업자가 과제를 기획해서 제안하는 형태인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제 뭐 시기라던가 예산 확정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드린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질의사항은 지금 저희가 에이전트 확산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분야 지정도 있고 자유 공모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분야 지정도 미디어 부분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추후에 확정이 되면 잘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유 공모에도 미디어 분야는 당연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이전트 서비스 모델 예시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니까 뒤에 JTBC 있으시니까 방송사를 이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방송 콘텐츠 서비스 제작을 하기 위한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송사나 신문사나 출판사에 서비스 확산을 할 수 있는 과제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자유공모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질의사항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유공모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과제 기획을 해서 제안하는 형태를 저희가 자유공모라고 하고요. 질의사항이 정답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년 지원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선정되면 2년 지원이 및 이제 예산 확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지원 기간은 확정이고요. 예산 같은 부분은 저희가 연차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연차 평가를 하고요. 그 연차 평가를 잘 통과하시면 2년간 이제 그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산 금액은 사실은 약간 변동 사항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지역 AX 본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ISB 37님의 질문인데요. AI 기술과 관련해서 지역 소외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사업 설명한 내용을 질문하신 게 아니고 저희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AI 기술 관련 지역 소외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AI 공급자 관점에서 좀 기술 지원 소외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 관점에서 산업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국민 측면에서 또 소외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저희 사업들을 좀 매칭을 해보면 제가 앞서 발표드렸던 저희 본부의 방향 중에 세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지도 그림이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그 R&D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거점, 생태계 이런 표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기술 공급이 지역에 잘 와닿지 못하고 기회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저희가 그 R&D라든지 생태계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있었던 사업들은 다양한 실증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실증 사업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물류라든지 여러 산업 분야들도 사실 있었고요. 또한 아까 액티브 시니어처럼 일반 국민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지금 질문 주신 그 내용 안에 좀 녹아져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질문 주신 이유는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을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의미로 이해하고 저희가 더 많이 발굴하고 더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AI를 좀 누구든지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본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KWONSY 102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주력하고 있는 수출 시장이 어디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주력 시장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미국, 아시아, 중동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미국이 4, 아시아가 4, 중동이 이 정도 됐는데 올해는 거기에 이제 일본이 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추가되는 이유는 기존에 DX 수요도 많았는데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AX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본을 저희들이 올해는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4, 2, 2, 2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역을 확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